엎드려 자기.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잠든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목입니다. 우리의 인체는 목을 90도로 돌린 채 8시간을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세가 유지되면 목의 한쪽 근육은 밤새도록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반대쪽 근육은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 만성적인 목 통증과 두통, 그리고 턱관절 문제까지 유발하게 되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리면 몸의 중간이 매트리스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허리가 부자연스러운 아치 형태로 휘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압박으로 퇴행성 질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이 눌려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니 호흡이 힘들어지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유일한 장점은 기도가 열려 코골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나머지 단점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 자세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베개 없이 자거나 아랫배 아래에 낮은 베개를 받쳐 허리의 압력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체형과 수면 환경이 다르지만 아침마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면 이 자세를 가장 먼저 의심해보세요. 엎드려 자는 게 최악이라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권장하는 최고의 자세도 있습니다. 차렷 자세. 바닥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워 양팔을 몸 곁에 둔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잠든 모습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가장 권장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머리와 목 등이 일직선을 이루면서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전신에 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베개에 눌리지 않아 수면 주름 방지에도 좋으며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줍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권장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자세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으로 혀와 목 주변 조직이 뒤로 밀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지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세 자세. 만세하듯 팔다리를 쭉 벌리고 침대를 온몸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 통증에는 좋은 자세이지만 팔을 올린 채 몇 시간을 자게 된다면 어깨 관절과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팔이 저리거나 어깨가 아파서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만세 자세가 편하다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을 올려야 편하다는 건 목과 어깨 근육이 이미 짧아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침대를 같이 쓰고 있다면 상대방은 매트리스 끝자락에 매달려 자고 있을 겁니다. 새우잠 자세. 옆으로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채 몸을 웅크려 자는 모습입니다. 이 자세는 기도를 잘 열어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옆으로 누워 있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수면 자세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꽉 웅크리는 겁니다. 무릎을 바짝 당기고 턱을 숙이면 가슴이 눌려 호흡이 얕아지고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8시간을 자도 피곤하게 깨게 됩니다. 밤새 구부러져 있던 관절이 아침에는 풀리지 않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느슨하게 웅크리며 충격에 대비하듯 다리를 끌어올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나무 자세. 옆으로 누워 팔과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실제 나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바르게 유지되고 기도가 열려 호흡이 편해지며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까지 잘 되는 자세입니다. 단점으로는 아래쪽 팔이 문제가 됩니다. 몇 시간 동안 깔고 누워있으면 혈류가 차단되면서 감각 없는 팔과 함께 깨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오래 자면 어깨나 골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므로 밤사이에 방향을 한 번씩 바꿔준다면 해결이 됩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지만 팔을 뻗어 잔다면 조금 다릅니다. 좀비 자세. 옆으로 누워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좀비 같은 모습으로 자는 모습입니다. 허리는 바른 상태라 괜찮지만 뻗은 팔과 아래에 깔린 팔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뻗은 팔은 어깨 관절이 휴식 위치를 벗어나서 근육이 경직되고 아래에 깔린 팔은 신경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며 깨어나게 되고 이를 푸는데 오전 내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 앞에 베개를 하나 둔다면 어깨 결림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화 건강을 위해서는 왼쪽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몸의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아래를 향하면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장으로 내려갑니다.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죠. 역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쉽게 올라와서 속쓰림이 심해지죠. 자기 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누우면 신물이 올라오는 분이라면 왼쪽으로 눕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도 왼쪽으로 눕는 게 혈액순환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만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중에는 오른쪽이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 도구 하나로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개 활용하기.
옆으로 잘 때 베개를 안고 잔다면 위쪽 팔이 안정적으로 놓이면서 아래쪽 어깨에 체중이 쏠리는 걸 막아줍니다.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운다면 허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만성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편안함에는 개인 차이가 있으니 직접 시도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자세든 베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이면서 오히려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누울 때마다 속이 쓰리고 기침이 나오는 분들에겐 각도를 바꾸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체 높여 자기.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사이로 높여 자는 자세입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쉽게 흘러들어가지만 상체를 높이면 중력이 위산을 제자리에 붙잡아둡니다. 기도도 더 열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좋습니다. 다만 베개를 여러 개 쌓아 머리만 높인다면 목이 꺾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체 전체를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최고의 자세를 하나 골라서 밤새 유지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얌전하지 않습니다. 뒤척이며 자기. 왼쪽으로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오른쪽을 향해 누워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대자로 뻗어 있으며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룻밤에 20에서 40회 정도 자세를 바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는데 우리의 몸은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뒤척인다면 매트리스가 안 맞거나 통증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수면 자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시고 있나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자세로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